이런 질문도 주셨군요. 알파벳으로 쓰셨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후젠지역 말로 쓰신 것 같은데 YEH 이것 어떻게 읽나요? A? 무슨 성씨죠? 혹시 위씨인가요? 예씨라고요? 모르겠군요. 후젠지역 말이라 읽는 법이 중국어 병음이랑은 완전 다르네요. 완전 다릅니다. 어쨌든 YEH씨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타이완의 입시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시험운을 높일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이 바로 약사부처님이십니다. 약사부처님께 절을 올리세요. 그리고 지혜를 주는 문수보살님도 계십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데 저는 대학에는 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에 다녀본 적이 없어서 대학생들을 보면 항상 대단해 보입니다. 일단 원하는 대학은 생각하지 마세요. 입시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백발백중 명사수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온갖 경험을 하고 10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훈련해야 겨우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학습력이 있지 않은 이상 그 대학에 꼭 가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타이완에서는 어떤 대학이 유명한가요? 타이완대. 혹시 여기 그 대학 출신 있나요? 있겠죠. 근데 엄청 드문 것 같네요. 정말 한 분도 안 계시나요? 없나요? 한 명도 없어요?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기 한 분 계시네요. 타이완대 나왔으면 앞에 앉지 왜 뒤에 있습니까? 타이완대 졸업하셨다고요? 혹시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타이완대 나와서 무슨 일을 하나요? 타이완대 나온 것 맞나요? 수입이 어떻게 되세요? 돈을 안 벌어도 되는 수준인가요? 이건 받으라는 게 아닌데. 저는 현실적인 편입니다. 타이완대 출신은 돈 많이 번다고요? 졸업 직후에만요? 졸업한 지 오래되면 돈을 못 벌어요? 상황이 안 좋아서 못 본다고요? 이제 돈을 안 벌어도 되는 경지에 다다른 건 아니고요? 돈을 벌고 싶다고요? 돈을 벌기 싫은 거예요? 벌고 싶은 겁니까? 그런데요. 학생들이 적다고요? 알겠습니다. 길게 말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의 업무 능력과 출신 학교는 절대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아주 없는 것도 아닙니다. 취업할 때 어디 나왔냐는 질문에 타이완대라고 하면 인정을 받죠. 미국은 하버드나 스탠포드 출신들의 취업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별로면 교체되기도 합니다. 고졸은 일만 할 수 있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물론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방금 질문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원하는 대학을 나와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는 졸업 후 얼마나 계속 노력했느냐에 달렸습니다. 인류 대학을 졸업했다는 자부심만 갖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똑같이 돈을 못 벌고 수많은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옛말이 옳다고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뭐였죠? 그 말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신 분, 이름이 참 어려운데요. YEH, 예시성을 가지신 분, 꼭 특정 학교를 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타이완에서 만난 타이완대 출신 2명 다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대학을 안 나온 저보다도 기본 상식이 못한 것 같았습니다. 수학과를 졸업한 사람이었는데 8,900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10,000원을 내고 얼마를 거슬러 받아야 할지 헛갈려 하더라고요. 저는 편리하게 계산기를 썼죠. 대학 점수는 다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퇴학한 건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 꾸준히 배우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면 최소한 시대에 뒤처지지는 않습니다. 꼭 특정 대학에 집착하지 마세요. 대학에 가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단 점수가 높으면 선택할 수는 있겠죠.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대학을 나왔다고 가장 훌륭한 업적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하지만 고등교육을 받은 것과 그러지 못한 것은 차이는 큽니다. 좋은 학교의 전체적인 교사 실력이 일반 학교보다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높은 연봉을 주고 가장 훌륭한 교사를 모셔오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돈이 많아서 거금을 들여서라도 좋은 선생님을 모셔옵니다. 좋은 선생님은 지식이 풍부하고 가르치는 능력이 뛰어나 학생들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학습을 합니다. 얼마나 배웠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생겨납니다. 일단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거기다 배운 것을 활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부의 목적입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을 넘어서 심오한 질문을 한 사람이 있네요. 이분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파처. 특이한 이름이네요. 파처 웨이첸. 미래에는 사무직이든 현장직이든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은 무엇을 배우는 게 좋을까요? 10년 후에 일자리를 찾으려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정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최고 수준의 최첨단 SF 영화를 봐야 합니다. 우습게 들리나요? 이건 진리입니다. 최첨단 SF 영화에는 현재 인류가 스마트한 기술로 전개해 나가는 미래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외계인이 쳐들어오는 영화를 보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외계인의 핸드폰은 어떨까 등의 한 차원 높은 사고와 창의력을 유도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격변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보다 훨씬 강력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이 없어 굶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장 기초적이고 손으로 직접 하는 형태의 서비스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사람이 하는 발 마사지, 진짜 사람이 하는 등 마사지, 진짜 사람이 하는 머리 손질을 원할 때만 일할 수 있을 겁니다. 최첨단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50살이면 첨단 기술을 배웠어도 10년 후에는 발 마사지밖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런 흐름을 어떻게 따라잡을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배운 교과서 등의 책들은 다 몇백 년 동안 쌓아온 기초 지식에 불과합니다. 물론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모두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의 기초에서 만들어집니다. 로봇도 그렇습니다. 로봇은 인류의 생활력과 노동력을 모방해 만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봇의 지능은 무섭습니다. 로봇의 지능은 모든 인류의 지능을 훨씬 능가하게 될 겁니다. 해외의 각기 다른 회사에서 만든 로봇 2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과 대화를 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는데 로봇이 말을 할 때 로봇 뒤에서 사람이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로봇 스스로 생각해낸 말들이었는데 로봇의 지능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속박사보다 지능이 10,000배 이상 높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두 로봇이 대화하기 시작했는데 대략 몇십 분간 음성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인간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대화를 마친 후 이를 빠르게 정리하고 연산을 해서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추세이고 반드시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일단 미래의 기술과 미래의 지식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마음의 준비를 아이는 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아이가 핸드폰을 못 보게 하고 핸드폰을 주면 인생을 망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주지 않는다면 진짜로 아이의 인생을 망칠 겁니다. 발 마사지 일조차도 못 찾을 겁니다.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세요. 세상의 모든 일이 컴퓨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업이 있든 없든 살아가는데 컴퓨터는 필수입니다. 사회적인 환경이 그렇습니다. 아이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들에게 아이를 망치고 싶으면 핸드폰을 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극단적인 말 아닙니까? 애가 25살이 됐는데도 핸드폰을 안 써봤다면 어느 대학에서 데려가려 하겠습니까? 아무데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찾지 않을 겁니다. 핸드폰을 못 쓴다고 핸드폰도 못 쓰고 바보 아니야. 중국 화교들은 아이가 대학에 가기 전에는 절대 이성교제를 하지 말라고 온갖 겁을 줍니다. 그런데 대학만 졸업하면 빨리 결혼하라는데 대체 누구랑 합니까? 다들 급하게 부모에게 등이 떠밀립니다. 결혼하려 해도 연애 경험이 없어 상대가 없습니다. 심지어 28살인데도 연애 한 번 못 해봤습니다. 이성을 만나면 가슴이 콩닥대긴 하지만 경험이 없어서 표현할 줄도 모릅니다. 미리 연습을 했다면 좀 낫겠죠. 최소한 유치원 때부터 연애를 시작했다면 대학생 때는 어느 정도 기초가 닦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성을 접해본 경험이 전혀 없다면 당황해서 허둥댈 겁니다. 연애를 못하는 사람은 말주변도 없습니다. 27살 청년이 있었는데 연애 경험도 있다고 하더군요. 27살이나 됐는데 여자친구가 있냐고 물었더니 없답니다. 없다고 하길래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아가씨들에게 남자친구 없는 분 손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네, 5명 정도 있길래 이 훤칠한 총각과 연애할 생각 있냐고 물었습니다. 좋다더라고요. 남녀모두 생각이 있어서 잘됐다 싶었죠. 27살 청년이 거짓말을 할 리 없으니까요. 아가씨들 나이는 23, 25이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적극적인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더니 인사를 꾸벅하면서 안녕하세요 누님, 잘 부탁드립니다.
아가씨들이 놀라 주랭랑을 쳤습니다. 우선 군인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더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답니다. 청년에게 또 다른 기회가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인사하자마자 달아났으니 이번엔 먼저 본인이 싱글이라고 소개하고 남자니까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더니 이번엔 지혜가 좀 떠올랐나 봅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뻔뻔스러워? 결혼 생각이 있다 해도 서로를 좀 알아야 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아가씨가 무척 난감해 보였습니다. 자네 솔직히 연애해봤나? 스승님 정말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얼마나 만났었나? 2시간 만났습니다. 듣고 보니 알겠더군요. 너무 직설적이니 좀 부드럽게 말하게. 그에게 3번째 기회가 왔을 때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아예 대사를 써줬습니다. 이렇게 복습도 시켰습니다. 가서 커피 한 잔 마실래요? 그랬더니 스승님 저는 결혼이 목적입니다. 인터넷에서 독신주의 남자는 나쁜 놈이래요. 그렇지 않아. 정말 결혼하고 싶어도 그렇게 바로 말하면 안 된다. 상대방에게 무슨 병이나 나쁜 습관이나 성격이 좋은지 안 좋은지 먼저 서로에 대해 알아야지. 그렇군요. 일단 결혼은 말하지 말고 커피부터요? 차도 괜찮지. 첨단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기술과 지식에 대한 아이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과 가장들은 말합니다. 아이를 망치고 싶으면 핸드폰을 줘라. 핸드폰과 컴퓨터를 못 쓰게 하면 나중에 아무 일도 못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절히 얘기도 해가면서 적절히 사용하게끔 해야 합니다. 물론 화장실 갈 때나 씻을 때도 핸드폰만 쳐다보고 방 안에서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는 아이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점이 많을지 나쁜 점이 많을지는 좀 더 지켜보며 생각해봐야 합니다. 컴퓨터나 핸드폰을 아예 못 쓰게 해서는 안 됩니다. 허락을 했다면 아이에게 맡겨야 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적당히 배우고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가 컴퓨터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우선 겁내지 않아야 합니다. 해외로 이민 가는 많은 중국인들 중 40-50대 여성분들에게 운전을 배워야 한다고 하면 얼이 빠집니다. 운전대를 잡기만 해도 손이 떨린답니다. 차를 타는 것은 괜찮은데 운전은 못하겠답니다.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 집에 차가 없었기 때문에 차가 그리 익숙하지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요즘 신세대들은 누구든 운전을 합니다. 아빠 차라에도 앉아서 기어를 넣습니다. 차에 친숙합니다. 대개 17, 18살이 되면 운전면허증을 땁니다. 운전은 길을 걷는 것처럼 아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인 여성들이 차를 달아본 적이 없고 자동차는 남자들 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계속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영 차를 다룰 기회가 없습니다. 운전을 나중에 배우면 젊은 애들보다 최소한 10배의 시간과 노력을 더 들여야 겨우 면허를 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예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직업을 찾으려면 제일 먼저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중학생 정도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가 게임 같은 것을 만든다고 해도 재능을 개발하는 일이니 좋은 일입니다. 컴퓨터와 친해지는 방법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숙제를 자동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선생님의 질문에 자동으로 대답하거나 다음 수업 내용을 자동으로 예측하는 걸 만든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컴퓨터를 피하기는커녕 능숙하게 다룰 줄 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아이가 컴퓨터를 겁내지 않고 오히려 친숙하고 잘 다루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뒤처지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배우는 것으로 미래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왜 SF 영화를 많이 보게 하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영화를 만드는 예술가들은 두뇌가 아주 발달한 사람들로 미래가 필요로 하는 기발한 인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기발한 시나리오는 대형 영화사에서 환영합니다. 시나리오에 그 나름의 논리와 철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그린 미국의 수많은 SF 영화들은 꽤나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현이 되든 안 되든 다 인류 발전의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미래에 대한 꿈을 피하지 않고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야 창의력도 개발되고 미래의 최첨단 도구와 무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를 둔 부모들이 좋아할 얘기 같네요.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장성한 경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제 개똥교육 철학이었습니다. 온라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방금 아이를 키울 때 첨단 기술과 미래에 대해 질문한 분에게 선물 드립니다. 좋은 질문이었고 저도 자극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할 수도 있었고요. 파처 바이엔 씨에게는 오래된 보석 구슬을 드리겠습니다. 첨단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반드시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아이들에게 SF 영화를 많이 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의 한 수행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수행법은 정말 훌륭합니다. 스승님 사진도 갖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자랑을 하더군요. 지난번에 차가 제 엉덩이 쪽을 쳤는데 다행히 안 죽었습니다. 저는 절대 다행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건 그냥 우연입니다. 그 순간 브레이크를 잘 밟아서 그렇습니다. 밟지 못했다면요? 지금 없겠죠. 이렇게 말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는 보리선수에서 수행을 하고 항상 제 사진을 갖고 다니니 차도 자기를 못 죽인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겠지만 아닙니다.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런 실험하지 마세요. 저도 전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제 사진을 온몸에 붙이고 다녀도 한밤중에 도로 한복판에 서 있으면 아주 높은 확률로 말씀드리는데 다음날 해 뜨는 걸 못 보게 될 겁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길상함을 얻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면 그나마 좀 낫겠지만 그렇다고 죽을 짓을 하면 정말 죽습니다. 일부러 죽을 짓을 하지 않아도 언젠가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죽으려고 안 해도 죽는데 죽을 짓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제 생각이니까 절대 실험해보지 마세요. 농담이니까요. 스승님, 오늘은 처음으로 법문을 해주신 날입니다. 많은 제자와 수행자들은 소원도 있고 자신들이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승님의 금고오근을 듣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요 며칠 이분들은 소원을 작성했습니다. 스승님께서 그분들의 이름을 금구오곤으로 불러주실 수 있는지요? 이 명단인가요? 네, 좋습니다. 이름이 많지 않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읽는 모든 분들에게 이번 수업의 공덕, 에너지, 상스러움을 모두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분과 바라는 그 일에 회양하겠습니다.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원만하기 바랍니다. 길상여의하시고 가정이 행복하기 바랍니다. 모두 공동무량합니다. 길상여의하십시오. 여러분 즐거우세요. 오늘은 며칠째인가요? 4일째군요. 좋습니다. 4일째.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색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수행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말하는 건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법이란 수행을 통해야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따라서 남은 며칠 저는 여기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달마가 수년간 벽을 마주보며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수행한 이야기를 다들 알고 있죠? 이제교 3, 4일 수행하고 저보고 법문을 하라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일 나오라고요? 매일 나오면 수행할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생각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군요. 저희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스승님 법문도 듣고 싶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컵은 온라인 시청자분께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밀다가 멈출 때
선택된 분께 드리겠습니다. 진전낸, 진전낸.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이 컵은 진전낸님께 드리겠습니다. 당첨되셨습니다. 나중에 선물 받을 주소를 온라인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타이완에 사신다면 드리기 편할 겁니다. 파잉, 우리 메일 주소가 있나요? 메일로 주소를 보낼 수 있지 않나요? 알려드려도 잘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기억하기 어렵군요. 온라인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메시지로 주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쁘죠? 이건 행운상입니다. 이분의 댓글입니다. 은혜로운 스승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한마디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의 삶과 부처님을 따르고 이런 어떤 봉사자로서의 어떤 삶, 수행자로서의 삶이라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보리선수의 애호법사입니다. 저는 보리선수에서 일하고 있는 37살, 이름은 김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새는 애효라고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애효는 본명인가요? 네, 보리선수에서 받은 저의 이제 제 2의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이름입니다. 처음에 이 법명을 받고 어머니께서 법명이 잘못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효도를 잘 해서 받은 이름이 아니라 효도를 더 하라고 받은 이름인 것 같아요. 그의 집 서재의 책장 한켠에는 법학책들로 빼곡했습니다. 대학원을, 법학 전문 대학원을 갔어요. 변호사가 되려는 꿈이 없었고요.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법학 전문 대학원을 간 거죠. 입학도 힘들다는 법학 전문대학원에 갈 정도면 공부를 꽤나 잘했겠어요.
공부를 잘해서 가게 된 건 아니었고요. 암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좀 거의 외우다시피 했기 때문에 학교 시험은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었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상장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전교 3등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원래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어요. 빨간 벽돌로 있어요, 그 학과가.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거라고 제가 이렇게 고대 배지도 달고 다니고 선배들도 이제 곧 가겠다 이렇게 인사를 할 정도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갔죠. 인생의 첫 실패를 경험했던 대입. 하지만 꿈이 있었기에 조금 늦더라도 둘러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가게 된 러시아 유학길.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Айся. Очень приятно вас видеть. 러시아에서 3년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 대학을 졸업한 그는 그 다음 선택을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을 제가 처음으로 마주한 거예요. 생명, 목숨을 걸고 공부하시는 분들이었어요. 학교에 가면은 커피 잔으로 복도가 산을 쌓여 있어요. 90% 이상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수술을 하거나 질병을 얻었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병인 것 같아요. 생명을 내놓고 필사적으로 공부하는 그들을 보며 시작된 마음속 갈등. 너무 심리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열정이 안 생기더라고요. 변호사가 되고 싶은 그 열정이 안 생기더라고요. 왜 나는 이렇게 열정이 안 생길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의문과 고민들이 그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거를 꼭 해야 되는가? 아니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런 고민들로 공부에 진전이 없던 그때 늘 책상에 앉아만 있는 그를 위해 그의 엄마가 보리선 수행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은 환희심 같은 게 들 때가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그 시간에 내가 공부하고 있지 않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공부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마치 유리창에 줄 하나를 매달려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유리창에 매달려 있는 내가 어저께 나한테 누가 욕을 해서 화가 났고 그동안에 뭐 나와 감정적인 다툼이 있었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실패했던 그런 나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유리창에서 떨어질 때 어저께 나한테 욕한 사람이 너무 짜증나 하고 죽는다면 너무 허망한 인생 아니겠어요? 내가 유리창에서 손을 놓을 때 나는 감사하고 나는 이 인생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 아니면 내가 정말 만족하면서 유리창에서 떨어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유리창에 매달려 흔들리던 그의 마음을 진프티 종사의 한마디가 잡아주었습니다. 그동안 그 수많은 선생님들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저한테 가르침을 준 거죠. 그 성공이라는 것도 어떤 학문 아니면은 어떤 사업의 성공이죠. 우리 스승님께서 어느 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엄격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니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동안에 수많은 내 인생에 만난 수백 명의 선생님들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으라는 선생님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둘러 이제야 찾은 그의 마지막 결정. 그럼 정말 내가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에 그 오랜 공부하고 나의 이런
이런 모든 길을 내가 겨룰 수 있었던 거는 엄마가 항상 내 마음으로 엄마가 응원해주고 격려해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부모님 고생시킨다라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내 욕심껏 공부를 해왔는데 그거를 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이렇게 엄마가 공부를 시켜줬으니까 내가 이제 엄마한테 보답할게 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나한테는 이게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하지만 엄마의 주변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딸이 될까봐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누구 집 딸은 뭐가 됐다더라, 뭐 어떤 뭐 대기업에 다닌다더라, 아니면 뭐 판사가 됐더라, 뭐더라, 아니면은 뭐 어떻게 시집을 가서 잘 산다더라. 다들 이런 엄마 친구들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엄마가 저를 뭐 어디에 뭐 절에 들어갔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거를 엄마가 얘기하기가 꾸미기 좋아하고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 떨기 좋아하던 32살의 아가씨는 부끄럽지 않은 수행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합장을 하고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스승님을 잘 따라가라고. 그리고 스승님께도 저를 바친다고 엄마가 말씀하실 때 가슴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머리 깎지 않은 출가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엄마랑 저랑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각오를 했죠. 오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그는 그의 삶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정말로 이전 삶에 저는 1000만 배 이상 만족하고 있어요. 맨날 이제 불안한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그리고 불확실한 어떤 목표를 쫓으면서 굉장히 아등바등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뭔가 명예나 돈이나 어떤 현실적인 내 성공을 추구하는 그 삶 속에서 한 번도 진정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부족한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나는 이 정도 단계인데 근데 그 다음 단계에 닿지 못하니까 뭔가 괴롭고 또 지금 내가 가진 게 이만큼인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항상 많고 그런 비교를 하면서 항상 뭔가 불안전하고 불확실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하루를 꽉 채워서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남을 도와줄 수 있고 감사하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로운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다라는 거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또 잠이 들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스스로 감사하고 부처님께 감사하고 또 이끌어주신 스승님께 감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마이크 켤게요.